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지금 2022년도 둘째 주, 새해 둘째 주가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세웠던 다짐했던 계획들 진행들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작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죠. 그 작심삼일에 그치는 건 아니겠죠? 네. 아무리 작심삼일이라고 할지라도 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자신과의 약속, 계획이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은 진행하고 계세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왜냐면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고 계세요, 지금. 비교과 프로그램 지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2 학년 때에 16 시간이라는 그런 지금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분들 다 확보한 해 놓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정도로 한 3분의 1은 계획이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거 16 시간은 따놓은 당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계획하시면 됩니다. 큰 계획 뭐 그건 네 지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 주를 활기차게 저 지정남과 함께 시작하는 건 어떠세요? 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창 뜰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끝나면 12시 한 11시 50분 정도에는 여러분들 또 오늘 만족도 조사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해 주셔야 되니깐 그거 부탁드리고요. 자, 보이시나요? 네. 밀가루 보이시죠? 밀가루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밀가루의 구조를 먼저 바로 시작할게요. 네. 자, 밀가루 구조를 먼저 보시면 내배유가 잠깐만요. 네. 됐다. 자, 밀가루의 구조를 보시면 내배유. 자, 밀가루가 되는 부분을 내배유라고 하는데 80에서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껍질은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자, 회분이라고 하는 것은 회분이 뭐냐면 껍질을 가지고 있는 무기질이에요. 껍질 속에 들어있는 무기질. 이 회분은 태웠을 때 남는 재입니다. 다 태웠더니 재로 남는다. 그게 바로 회분입니다. 자, 그리고 배아. 자, 배아는 여러분 씨눈이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발하는 부위가 싹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방이 상당량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은 산화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장성을 떨어뜨리고 재분 과정에서 배아를 분리를 시킵니다. 재분할 때. 저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자, 재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배유 부분으로부터 가능한 한 껍질 부위하고 배아 부위를 좀 제외하고 내배유 전분을 손상되지 않게 가능한 한 최대로 고운 밀가루의 그 수분을 높이는 것을 재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밀가루의 분류를 먼저 볼게요. 매우 이거는 조금 중요해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제과인으로서의 센스이죠. 제빵인으로서는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밀가루에서 제과 이론에서 조금 준비는 했을 거예요, 밀가루는. 네. 자,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자,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바로 밀가루 단백질 함량이에요. 요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강력분 같은 경우는 경질맥이라는 밀에 의해서 재분이 됩니다. 경질소맥이라고도 하고 네. 자, 경질동맥이라고도 해요.
자, 요 밀에 의해서 강력분으로 대분이 되고 강력분 같은 경우는 입자의 굵기가 굵기 때문에 초자질 형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메모장에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책에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자질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력분 있고 중력분이 있고 박력분이 있습니다. 자, 박력분은요. 연질맥이라는 밀에 의해서 네, 재분이 되고 입자가 곱기 때문에 분상질이라고 해요. 네. 자, 분상질이라고 하고요. 자, 단백질 함량을 좀 먼저 볼게요. 밀에 의해서 재분이 되고 제일 높은 게 뭐예요? 강력분. 제일 낮은 게 박력분이에요. 그래서 또 회분 함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회분 함량. 자, 회분 함량을 네, 회분 함량을 보면은 자, 강력분 같은 경우에는 네, 제빵이죠. 제빵을 많이 강력분 같은 경우는 입자를 많이 곱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분 함량은 0.4% 정도가 돼요. 0.4% 이상으로 껍질이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걸 좀 보면서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요. 곱고 고운 밀가루를 재분하다 보니까 어때요? 회분 함량은 0.4% 이하가 돼요. 0.4% 이하. 네, 이하가 되는 거고요. 자, 강력분 같은 경우는 다시 볼게요. 강력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백질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글루텐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제빵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또 박력분 같은 경우에는 제과에서 이용이 되는데 제과에서도 쿠키나 케이크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제품, 부드러운 식품 많이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중력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강력분과 박력분 사이다 보니까 글루텐을 많이 만들지도 적게 만들지도 좀 탄력 있는 국수나 파스타 같은 제거를 하더라도 좀 쿠키나 도넛 같은 쫄깃하고 엄청 부드럽지 쿠키나 뭐 도넛에 이용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밀가루 성분을 좀 보면 음, 자, 밀가루 속에는 탄수화물이 65에서 78%, 탄수화물 중에서 여러분 전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저 밀가루 속에는 우리가 손상 전분이 있어요. 손상 전분이 4.5에서 8%. 손상 전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분이긴 전분인데 분쇄하는 과정에서 좀 손상이 된 전분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5에서 8%가 있어줘야 좋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제과할 때 좀 설명을 드렸나? 예를 들면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막 나오고 아파요. 근데 이 상처가 난 부위에다가 아무리 아문다 하더라도 이 손을 갖다가 우리가 찬물에 갖다 댔어요. 그럼 아프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흡수가 빠르다는 느낌? 조금 잔인한 표현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음은 단백질. 아, 그러면 자, 일단 단백질. 단백질은 여기서 6에서 15% 들어있는데 제빵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요. 자, 단백질 함량에 따라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나눠지는데 제빵인지 제과인지 적합한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밀가루와 물이 우리가 반죽으로 혼합할 때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밀가루가 바로 그때 글루텐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밀가루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에 밀가루 자체가 글루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밀가루가 물을 혼합하고 믹싱하고
치댔을 때 그때 글루텐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에는 글루테닌이라는 게 있는데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잘 보시면은 시험에 좀 요금 잘 나와요.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만나서 글루텐이라는 물질을 만든다 이겁니다. 근데 글루테닌은 우리가 생각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탄력성은 몇 프로?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아딘은 신장성과 점성을 가지고 있는데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과제빵에서 하시는 분들은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센스 있는 제빵인의 저는 남들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좋다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네. 아까 해분 함량 했고요. 잠깐만요. 기타가루. 네. 기타가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타가루가 하는 것은 밀가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루를 총칭으로 기타가루라고 해요. 영양학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네, 글루텐을 형성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100% 사용할 거는 여러분 구조 형성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축축 늘어져 가지고 100%를 사용하면 떨어지기 때문에 100%를 사용하지는 않아요. 구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최대한 20%에서 30%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제과제빵 기능사 품목에서 옥수수 식빵, 호밀빵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만 사용하세요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타 가루 중에는 여러분 뭐가 있느냐? 호밀가루가 있습니다. 호밀가루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호밀가루 글루텐 형성 단백질인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은 호밀에는 전체 단백질의 25.72%에 비해서 밀가루 경우에는 우리가 90% 근데 얘는 호밀가루는 25.9%가 있잖아요. 90%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서 얘는 글루텐 형성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호밀가루에서도 얘가 펜토산 함량이 높아서 반죽을 끈적이게 하는 있잖아요. 요거. 끈적이게 하는 이런 글루텐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펜토산이라는 함량이 좀 높아서. 그래서 20에서 30%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밀가루 자체만으로도 조금 숨을 쉬게 한다는 이것을 몇 시간 한 20분 이상 배양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얘는 종을 만들 때 많이 필요해요. 우리 건강 빵집을 가잖아요. 맛있는 빵집 가면은 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연 발효종 아시죠? 이스트 없이 그냥 대기 중에 있는 유산균이나 이런 것을 모아서 밀가루 자체만으로도 숨을 쉬게 한다는 이걸 한 20시간을 배양을 시켜요. 얘를 배양을 시켜 가지고 이 샤워종이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걸 반죽에 넣으면 좀 더 우수한 품질 호밀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풍미를 향상시키고 구조도 좀 더 단단하게 잡히는 샤워 반죽에 굉장히 의해서 호밀빵을 만든다는 것이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맛집이 왜 맛집에는 다 샤워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다음은 대두분 보겠습니다. 대두분이라고 하는 것은 콩가루예요. 대두분은. 자, 콩가루인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솔직히 콩에 알아야 할 거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필수 아미노산인 리신 함량이 높아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리신 함량이 많다 이런 거. 그래서 밀가루의 보강제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 자, 밀가루에는 리신 함량이
낮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다음은 활성 글루텐 볼게요. 활성 밀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가루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서 만드는 건데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글루텐을 건조시켜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건조 글루텐, 밀가루 형태로 분말한 것을 건조 글루텐이라고 하고 활성 글루텐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건조 글루텐이라고 아시면 돼요. 네, 건조 글루텐. 자, 옥수수 가루. 자, 옥수수 가루 볼게요. 옥수수 가루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매옥수수와 찰옥수수. 자, 매옥수수는 다른 말로 왁시콘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찰진 성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과에서 사용이 되고 제과용으로 적합하고 자, 찰옥수수 같은 경우는 좀 알파콘이라고 해서 제빵, 옥수수 식빵, 옥수수가 들어간 빵을 만들 때 알파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딱 이거 보시면 자 떠올려야 될 게 여러분 단백질 아직 배우지는 않았는데 전분의 구조에서 아밀로스 펙틴은 아마 다음 주에 할 건데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아밀로펙틴만을 100%만을 가지고 있는 찰옥수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 옥수수 가루라고 하면은 100% 뭐 100%가 들어있는 옥수수 가루에는 뭐가 있는가, 찰옥수수에는 뭐가 있나, 막 이렇게 뭐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가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수수 가루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글루텐 형성은 잘 안 되지만은 같은 부피의 밀가루를 들어간 빵이라든지 같은 부피의 빵을 만들려면 분할량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같은 모양, 같은 크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밀가루가 들어간 빵이 200이면 옥수수가 들어간 빵은 한 230 정도 조금 분할량을 늘려야만이 크기가 같아진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만큼 구조 형성이 잘 안 돼서 많이 팽창하지 못합니다. 옥수수 가루는. 요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옥수수 단백질인 제인이 많고요. 자, 리신과 트립토판 이게 필수 아미노산이죠. 이게 결핍된 불완전 단백질이지만 일반 곡류에 부족한 트레오닌과 하망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많아서 혼식하기가 좋다. 혼식하면 좋다. 혼식한다는 건 여러분 아까 콩에 리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보강제로 쓴다는 것처럼 옥수수만 먹게 되면 이런 다른 풍부한 것들을 같이 섞어서 혼식하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해가 가셨죠? 이거는 조금 이따 보시고 자, 감미제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설탕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설탕은 다른 말로 자당, 서당이라고 하고 슈가, 화학명은 슈크로즈라고 외우셔야 돼요. 슈가라고 하지 마시고 화학명이니까 슈크로스라고 외우셔요. 자, 설탕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와 사탕무에서 추출을 하고 사탕수수에서 사탕무에서 설탕을 만들고 남는 당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당밀을 발효시킨 술이 럼주죠. 럼주 같은 거는 여러분도 사실 잘 아세요. 그래서 설탕을 정제한 당으로 입상형 당과 분당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입상형 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당이고요. 자, 분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별표 좀 쳐셔야 되는 게 자, 분당은 우리가 가루 분자를 써가지고 분당, 가루 설탕이고요. 영어로는 슈가 파우더라고 합니다. 즉, 설탕을 가루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얘가 굉장히 고운 가루 입자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 얘가 우리 제과에서 많이 가루 분당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용하고 나서 그냥
봉하지 않고 그냥 실온에 방치해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바깥에 놔두면 뭔가가 뭉치고 고형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3%의 전분을 혼합을 합니다. 그냥 설탕만 갈아 넣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전분을 넣는데 3% 넣는다는 거. 이게 바로 고형 방지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되게 지저분하네. 자, 이거는 별표 치시면 돼요. 고형 방지제 역할 3%. 이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다음은 액당. 액당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액체당, 설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액당을 제조하여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보통 대량 생산해서 공장에서 많이 이용이 된다는 거. 자, 설탕의 역할이 제과제빵에서는 색을 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물론 그러겠죠. 근데 액당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색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균일한 색상을 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량 생산해서 생산한다는 것 제가 제과 이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액당. 자, 액당의 당도를 보면요. 당도는 설탕물, 녹아있는 설탕 무게를 퍼센트로 표시한 수치이다. 자, 이거 보세요. 액당은 설탕물에 녹아있는 설탕의 무게를 퍼센트로 표시한 수치이다. 이거 좀, 요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근데 시험에 잘 나오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이거 당도는 이거 쓰라는 이 공식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때요? 이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좀 짜증나긴 하죠. 어렵긴 하죠. 이걸 그냥 액체 당도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되게 좋겠죠. 근데 당도는 퍼센트 수학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연습 문제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대입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물 100g에 대한 설탕 25g이 녹이면 당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했어요. 당도는 우리가 설탕물의 무게, 아까 여기 나와 있네. 설탕물의 무게예요. 나와 있죠. 여기 설탕을 녹이면 25g 플러스 물무게. 아까 우리가 물무게 뭐라고 했어요? 지금 물무게 100. 네, 100. 100분의 설탕 무게. 아까 설탕 무게죠. 설탕 무게는 여러분 25 곱하기 100이라는 거. 이렇게 공식에 대입을 하면 돼요. 문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5분의 어때요? 25 곱하기 100이겠죠? 그럼 뭐예요? 20%. 계산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산기가 해주셔요. 그죠? 자, 전분당 넘어갈게요. 전분당은 여러분 우리가 전분을 가수분을 하여서 얻은 당을 가리키고 포도당, 물엿, 이성화당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그냥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포도당, 네. 연습 문제를 음, 네. 잠깐만요. 문제를 제가 하나 넣은 것 같은데 문제가 안 나오네. 저희 방금 이거에 대한 문제를 본 것 같은데 네, 그냥 전분당 넘어갈게요. 전분당은 말 그대로 그냥 전분을 가수분하여서 얻은 당으로서
네. 이렇게 포도당, 물엿, 이성화당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의미만 알면 되고요. 자, 포도당 넘어갈게요. 포도당 글루코스라고도 하고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죠. 자, 그리고 과전, 설포, 맥갈류 여러분 아시죠? 많이 아실까? 네. 과전, 설포, 맥갈류는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미도. 자, 그래서 이스트의 영양원이며 이스트의 영양원이라는 거, 영양원이고 설탕보다는 색이 더 진하게 납니다. 제가 과, 전, 설, 포, 맥간류에서 과, 전, 과당, 전화당, 감미도예요. 과전, 설탕, 포도당, 메가당 이게 있는데 지금 포도당이잖아요. 설탕보다 설탕이 감미도는 있는데 포도당이 색이 더 진하게 난다고요. 기능사 시험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상대적 감미에서 설탕보다는 포도당이 감미도가 낮지만 포도당이 설탕보다 색이 조금 더 진하게 난다는 거. 요거 되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이거는 별표 좀 쳐주시고 상대적 감미도는 설탕보다 포도당이 감미도는 낮지만 포도당이 설탕보다는 색깔이 조금 더 난다는 거. 요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물엿. 전분은 우리가 산 또는 효소를 가수분해 해가지고 만든 제품으로 물이 좀 혼합된 상태의 끈끈한 액체라고 하지만 설탕에 비해서는 감미도는 굉장히 낮죠. 얘가 설탕에 비해서 감미도는 낮지만 보습성이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아셨죠? 요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성화당은 자, 이성화당이라는 거는 전분을 효소나 산에 의해서 가수분해 시켜가지고 얻은 포도당액이에요. 이성화당은 자, 그래서 효소나 알칼리 처리로 포도당과 가당으로 만들어 놓은 당, 전화당이라고 하는데 전화당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건 이성화당하고 전화당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효소나 산에 의해서 가수분해는 되지만 전화당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알칼리 처리해가지고 포도당과 가당으로 만들어 놓은 당이 전화당이고 이성화당은 전분을 효소나 산에 의해서 가수분해 시켜가지고 얻은 당, 포도당액 요거예요. 아셨죠? 이성화당은. 자, 그리고 전화당은 설탕을 가수분해를 하면 포도당과 과당이 생기는데 네, 포도당과 가당이 생기는데 이 현상을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 했다면 이 전화당이라고 하는 거는요. 효소나 알칼리치로 만들어 놓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만들어 놓은 당 요거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화당과 이성화당.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 제가 아까 연습 문제 찾는 것도 이런 거 조금 비교해 가지고 나올 건데 제가 조금 이따 찾아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전화당은 설탕을 가수분해하면 아까 우리가 포도당과 가당으로 나오고 이 현상을 전하다고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혼합물을 전화당이라고 하고요. 전화당은 다른 말로 우리가 트리몰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몰린 우리 제과에서 조금 보습성이 있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트리몰린. 네. 다음은 메가하고 메가시럽. 메가라고 하는 거는요. 보리이고요. 보리를 발화시킨 보리의 나라를 메가시럽처럼 메가분에다가 물을 넣고 가온을 해 가지고 효소 아까 이거 여기 단백질 효소 뭐 아까 뭐 단백질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이런 효소를 추출한 액체입니다.
메가 시럽이. 그런데 메가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 이게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메가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메가 제품을 사용하느냐? 자, 메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당이잖아요. 당이다 보니까 어때요? 이스트의 발효를 돕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발효를 돕기 때문에 가스 생성도 증가시키고 제품 내부의 얘는 수분 함량도 굉장히 증가를 시켜요. 특유의 향 및 껍질 개선 한다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메가 제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스트의 발효를 도우고 가스 생산을 증가시키고 내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키고 특유의 향, 껍질, 색을 개선한다는 거. 자, 당밀은요, 앞서 설탕 얘기를 했을 때, 설탕은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수출해가지고 남는 당을 갖다가 당밀이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 당을 남는 찌꺼기, 부산물, 그래서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당밀을 발효시켜가지고 아까 술이 되는 거, 럼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당밀. 자, 유당,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 탄수화물 감미도, 그러니까 감미도는 낮고, 여러분 감미도는 16, 감미도는 굉장히 낮고 제빵용 이스트에 의해서 발효되지가 않고 잔류당으로 남아가지고 껍질색을 일으키는 당이에요. 이 유당은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우유 속에 있는 우리가 유당 평균 4.8%가 들어 있습니다. 시판 우유에 유당이 함유하고 있다는 거. 자, 기타 감미제 볼게요. 기타 감미제, 아스파탐, 올리고당, 뭐 카라멜 색소, 꿀, 사카린 등이 있는데 이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요. 설탕의 200배. 네. 설탕의 200배. 우리가 와, 되게 그래서 이게 조금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요. 설탕의 200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올리고당은요. 어, 단당류 두 개에서 우리가 이걸 보시면은 어, 단당류는 여러분 뭐돼요? 단당류는 두 개에서 10개로 구성된 그러니까 3개 이상이면 우리가 2당류면 두 개잖아요. 3개 이상이면 다당류. 그 사이에 단당류 두 개에서 10개짜리는 여러분 우리가 소당류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자, 설탕의 30%이며 설탕의 30%의 당도를 내며 비피더스균, 뭐 증식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당의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나머지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한번 그냥 읽어만 보세요. 제가 여러분 파일에 올려놨죠. 네, 그래서 읽어보시고 자 그렇다면은 감미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디가 네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미제는 당연히 단말을 내겠죠. 그죠? 네. 단말 내는 거 아실 거고. 근데 제빵에서와 제과에서의 기능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다는 점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설탕이 껍질색을 내는 거, 그건 맞아요. 공통이죠. 근데 당 성분이 껍질색을 내고 설탕을 수분 보유력이 있기 때문에 노화를 시켜주는 건 이거는 공통이에요. 동일해요. 제빵과 제과가. 다른 게 있다면은 제빵에는 발효성 탄수화물 우리가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즉 이스트가 먹고 분해하는 할 수 있는 일은 발효를 조금 더 빨리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과에서는 반죽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는 연화작용을 한다는 거, 요 차이만은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트의 먹이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갈색 반응, 네, 이거는 그냥 읽어만 두시고요. 제가 지금 시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 유지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지는 다른 말로 지질이라고도 하고요. 유지라고 하는 것은 버터, 마가린을 통틀어서 유지라고 해요. 자, 버터에는 지방 성분은 우리가 우유의 지방으로 80%가 있고 수분 함량은 16%. 자, 마가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물성 지방이 80%가 있고요. 수분 함량은 16%가 있습니다. 버터나 마가린의 차이점,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차이점은 일단 지방 성분이 다르다는 거. 그쵸? 지방 성분이 다르죠. 얘는 우유 지방이고 얘는 식물성 지방이고. 근데 공통점은요. 함량이 같다는 거예요. 함량은 같아요. 그래서 함량은 같습니다. 80% 같고 수분 함량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린은요. 버터의 대용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터가 없으면 여러분 마가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버터로 들어가서 버터는 용점이 낮아요. 용점이 낮고 녹는 점. 버터의 특이한 풍미는 디아세틸 유산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린 같은 경우는요. 유중수적형, 이거 뭐냐면 기름 속에 물 입자가 분산되는 그런 형태. 그리고 가소성, 유화성, 흐림성이 좋습니다. 즉 버터보다는 풍미는 미치지는 못해요. 당연히 자 버터보다는 풍미는 미치지 못하지만 버터보다는 공기 중에 안정적인 그런 거 뭐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케이크를 만들 때 시간이 조금 우리가 케이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냥 생크림으로 그냥 버터하고 식물성하고 동물성하고 좀 다른 게 버터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버터보다는 공기 중에 식물성으로 만들었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케이크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푸석함은 없어요. 식물성은. 근데 동물성으로 만드는 생크림 케이크는 조금 푸석푸석해져요. 한 30분만 지나면 푸석푸석해지죠. 이게 바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라드는 돼지지방 100%. 풍미는 또 괜찮게 좋고 가수성 범위가 넓고 가수성 범위는 넓으나 유통하는 게 좀 힘들고 그리고 크림성, 산호 안정성이 낮다. 즉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라드는. 그래서 라드 대신에 만든 게 여러분 쇼트닝이에요. 라드의 대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 함량은 100%, 동물성, 식물성이 혼합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동식물성 쇼트닝, 지방 100%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쇼트닝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물론 색도 없고 향도 없어요. 이때 6에서 8%의 유화제를 첨가해서 만든 유화 쇼트닝도 있다라는 거 이거 밑줄 쳐 놓으시고 네. 자, 이런 튀김 같은 기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연점이 일단 높아야 돼요. 네. 산패에 대해서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튀김 온도는 180도에서 193도. 기름의 온도는 제가 여러분들 제과에서는 하는데 제빵에서는 내가 이걸 표시를 되게 안 해놨네. 아셨죠? 튀김 온도 180에서 193도.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튀김 온도. 그리고 우리가 튀김 기름에 4대 적이 있어요. 얘도 지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4대 적. 온도, 물, 공기, 이물질. 여기에서 온도, 열을 보면
우리가 온도를 높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발연점이 높은 거 180도에서 194도까지 온도 튀길 때 한 번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또 사용하고 이런 열을 또 사용하고 또 한 번 가열하고 했을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적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유리지방산 함량은 적정 함량은 5%이면 굉장히 0.5% 수준이 되는 건 기간을 품질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오니까 외워두시고. 자, 제과제빵에서의 이런 기능 특징을 보면 크림법에는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유지에다가 설탕을 넣고 믹싱하는 방법 아시죠, 여러분? 크림법. 그게 크림성입니다. 오, 네. 이 파이라든지 예요. 아셨죠? 지금 노트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나가고 막 그래요. 네, 오프라인으로 방금 끊겼었는데, 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가소성.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쉽게 무르지 않고 쉽게 단단해지지 않. 대표적인 게 아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퍼프나 이렇게 파이페스트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가수성 범위가 넓은 거는 뭐가 있나 라고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굉장히. 자, 쇼트닝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나타내는 거예요. 쇼트닝성.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유지가 제과에서 안정성, 산화에 잘 견디는 성질을 말하는데 우리가 쿠키에 속해요. 그리고 우리가 유화성은 파운드 케이크.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긴 제과이기 때문에 제과에서 많이 이런 사용하기 때문에 제빵에서 한번 볼게요. 제빵에서의 기능을 보면 제빵에서는 우리가 kop질은 얇고 부드럽게 하는 가스 보유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우리가 빵이 부피를 증가한다는 점과 노화를 지연을 시켜준다는 거, 그리고 저장성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연화작용을 부드럽게 해주고 연화작용 반죽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고 반죽의 흡수율을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 유지 특유의 향과 맛 그리고 신장성, 점성 같은 거죠. 신장성 그런 것을 속결을 아주 부드럽게 개선을 한다는 점. 자, 우유. 우유는 우리가 아주 좋죠. 우유는 우리가 우유의 구성을 보시면 수분 88%, 고형분이 12%로 거의 9대1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유에 유지방이 있어요. 우유에 유지방이 있는데 우리가 우유 속에 우유를 교반해 가지고 비중의 차이로 해서 지방의 입자가 뭉쳐서 이게 크림이 되면은 그 크림을 우리가 버터로 원료를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버터로 원료를 사용이 된다. 자, 유단백질.
우유의 주된 단백질은 카제인. 이거 중요하죠. 우유의 주된 단백질은 카제인. 이 카제인, 우유의 주된 단백질인 카제인은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자, 열에는 응고하지 않으나 산과 효소, 우리 레닌에 의해서 응고가 된다는 거예요. 음유. 그래서 치즈하고 요구르트를 만들 수가 있다. 자, 즉 주된 단백질인 카제인은 레닌이라는 효소에 의해서 치즈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카제인을 뺀 나머지 단백질로 유장 단백질이 있는데 이 유장 단백질은 락토알부민과 락토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락토알부민과 락토글로불린 유전 단백질, 이 단백질은 산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고 열에 의해서 변성이 응고된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우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산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고 열에 의해서 변성이 된다, 응고가 된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혹시 우리가 우유를 끓이거나 컵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넣었어요. 근데 돌리면 어때요? 돌려가지고 꺼내보면 얇은 피막이 생기겠죠. 피막이 형성이 되죠. 피막이 바로 락토알부민과 락토글로불린이에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연습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우유의 단백질이 아닌 것은 우리가 카제인 어때요? 우유의 주된 단백질. 그리고 락토글로불린, 락토알부민은 우리가 유전 단백질이었어요. 그럼 락토스는 네, 아까 락토스는 유당이에요. 자, 우리가 유당은 탄수화물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탄수화물 할 때 유당이 나올 건데 유당은 우리가 우유 속에 유당이 락토스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유 속에 단백질뿐만 아니라 유당, 락토스가 있는데 유당은 우리가 우유에 주된 당으로 평균 4.8에서 8%를 함유하고 있으며 유당은 우리가 제빵용 이스트에는 발효되지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제빵용 이스트에는 발효가 되지 않아요. 유당. 그래서 우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유 속에 무기질인 칼슘과 인이 같이 있는데 칼슘과 인 비율이 2대1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냥 나머지는 이러한 비타민이 있다는 거, 리파제 뭐 이런 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시험에 그닥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험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의 물리적 성질을 먼저 보시면요. 보통 물은요. 우리가 물의 비중은 1입니다. 근데 우유는 평균 1.030. 물보다는 무겁죠. 그래서 신선한 우유의 pH는 6.6입니다. 이게 가장 신선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험에 좀 나오기 때문에. 자, 유제품 볼게요. 시유예요. 그냥 우유입니다. 우유이긴 한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가공된 액상 우유를 뜻합니다. 단순히 표유등물에서만 젖에서 나온 우유가 아니라 가공을 해서 만든 시유라고 하죠. 보통 우유가 있는데 우리가 시유에는 보통 우유가 있는데 아무것도 넣지 않고 살균, 냉각한 뒤에도 그냥 포장을 한 거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농축우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유라고 해요. 연유예요. 연유에도 우리가 설탕을 첨가한 연유가 있고 첨가하지 않는 연유가 있거든요. 근데 우유에 한 40% 설탕을 첨가해가지고 농축한 것을 우리가 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존성이 굉장히 좋아요. 어, 우리가 팥빙수 먹을 때 그거는 한 40%의 설탕이 들어가 있죠, 연유. 그래서 그 연유는 아주 보존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자, 다음
지금 49분, 50분인데 크림까지만 좀 볼게요. 자, 우유에서 유지방을 분리를 해가지고 만든 것이 버터도 되겠지만 생크림도 있습니다. 자, 생크림은요. 생크림이라고 해서 다 어떤 것을 다 크림이라고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유지방 함량에 따라서 생크림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 달라집니다. 자, 유지방 함량이 18%인 것을 생크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커피라든지 조리용에 사용하는 건 우리가 까르보나라라든지 커피 위에 올라가는 크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지방 함량이 10에서 18% 이하인 되게 작죠. 그걸 사용하고 우리가 케이크를 만드는 크림은 유지방 함량은 좀 달라요. 케이크를 만든 유지방 함량은 36% 이상으로 좀 많은 건데 이걸 휘핑용 생크림이라고 하죠. 그걸 사용하죠. 네, 이거가 없으면 36%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크림을 만들 수가 없죠. 생크림을 만들 수가 없죠. 자, 이걸 볼게요. 오버런을 하지 않고 이걸 연습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의 제조에서 오버링이란 우리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죠. 교반에 의해서 크림의 최적이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 근데 이게 틀린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죠? 교반이라는 것은 막 섞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 생크림을 골드라벨이라든 생크림을 집어 넣어가 휘핑용 생크림을 넣어서 막 믹서로 공기를 포집해가지고 그 생크림이 얼마나 몇 퍼센트 증가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 그게 바로 오버런이에요. 오버런 문제가 이 단골 손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올려봤고요. 지금 52분이니까 52분이니까 어때요, 여러분? 11시에 다시 만날까요? 10분, 한 8분만 쉬었다가? 네, 그대로 지금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교수님 10분 주세요. 쉬는 시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럼 11시 2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